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3주차입니다. 3주차의 주된 학습 내용 중에 보건의료의 체계 유형은 국가고시에 굉장히 단골로 나오는 부분이다. 아주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플리러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전에 강의에 오기 전에 한 번 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체계, 의료 체계에는 크게 우리가 서비스를 주는 방법, 전달받는 방법, 뭐 돈, 자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의료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이 시간에 알아보는 겁니다. 크게 보건의료 체계는 정치, 경제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겠고요. 정치, 경제에 따라 나눠본다는 건 그 나라의 정치 성향이 어떠냐, 경제 운영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나눠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원, 돈 얘기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라는 것에 따라 나눠보는 방법. 또 하나는 그 돈을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치료를 하고 진료를 본 돈을 나눠줄 것이냐에 대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정치 경제에 따라서 나눠보는 방법은 프라이라는 사람이 나눠본 방식을 제일 많이 쓰고 있고 국가고시도 굉장히 자주 단골로 나옵니다. 이 프라이라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법, 우리가 어느 병원을 갈지 선택하잖아요. 1차 병원 갈지, 3차 병원 갈지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이제 의료인 입장이겠죠.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의 방법에 따라 나눠보는데 자유방임형,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봅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서는 이 세 가지 유형들의 특징과 장단점과 이걸 취하고 있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나? 이렇게 예시적인 나라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자유방위명 가겠습니다. 자유방위명은 그냥 말 그대로예요. 자유롭게 놔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 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활발하게 경제가 이루어지고 의료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나 정부에선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고 그러다 보니 민간 의료제도가 발달합니다. 민간 의료제도 잘 모르실 텐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손보험 여러분 하나씩 다 가입되어 있죠. 네, 병원 가면 진료비, 치료비 보험에서 안 되는 내가 냈던 부분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돌려받는 제도 있죠. 이런 사보험이라 그러는 거 요게 많이 발달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가 많이 들고 자유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의료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사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손보험들이 많이 활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책임이 누가 있느냐? 너의 다 책임져. 네가 원했잖아. 라고 해서 의료의 책임이나 또 의료를 선택한 개개인의 의료인에게도 모두 책임을 줍니다. 자유도 주고 책임도 주고 모두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한다. 그래서 민간보험도 발달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아주 많이 보장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 좋은 점은 뭐가 있겠나? 자, 자유롭게 하다 보니까 예, 의뢰를 좀 더 잘해야지 라고 해서 아주 많은 질적으로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좀 더 디벨롭된 의료 기술을 가지게 되고 환자들은 또 역으로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질적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 의료인에게 재량권이 넓어지게 되고요. 단점으로는 가벼운 감기 치료 받는데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종합병원 갑니다. 상급 종합병원 가서 감기 치료 받고 돈이 없는 분은 로컬 1차 병원 가 치료받아요. 이걸 뭐라 그러나요? 불균형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하나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간단한 검사인데 MRI, CT 비싼 거 막 찍어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의료비 올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나라에서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일본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거둔 케이스고요. 미국. 자, 미국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의료비 상승 같은 문제, 자원의 불균형 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했죠. 결국 정부가 통제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없을 때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건강보험 제도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제도가 생겨나기 전에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생겨나서는 어느 정도 불평등 문제, 건강 형평성 문제를 해소를 했죠. 그래서 건강보험 제도가 생기고 또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에게는 의료급여 제도라는 걸 통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라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보장형. 자, 그냥 공산주의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긴 한데 약간 다릅니다.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사회보장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많이 선택을 합니다. 자, 이것도 좋은 방법인데 인구의 대부분이 사회보험이나 조세에 의해서 보건의료를 제공받아요. 한마디로 뭐죠? 나라에서 다 치료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좋긴 좋아요. 개인 입장에선 내 돈 내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자, 나라에서 해주니까 어떻게 중앙에서 자원이 얼만큼 어디 있는지를 다 꿰뚫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주 균등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어디 빈틈없이 활용하고 중복되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 하나, 아까 뭐랬죠? 나라에서 해줘요. 그래서 모두 무료로 동등하게 이용하니까 형평성 문제 생길 이유가 없어. 모두 기회를 공평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의료인에 대해 보상이 미약하거나 일률적이에요. 자, 모든 의료인이 아까 자유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질적인 수준이 높아졌는데 여기는 나라에서 해주니까 아니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대규모 의료 조직 자체가 행정체계가 아주 복잡하고 관료주의 우리가 속된 말로는 공무원들의 아니란 생각 이렇게 칭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해주는 대로 하니까 내버려둔 안일함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결국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료 제공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앞에서 말한 의료인의 보상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일률적이고 일괄적이에요. 전부 일률적이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보상 체계가 없는데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의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꾸로 이걸로 인해서 서비스 질적 저하도 초래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나라들은 보통 프랑스, 독일, 영국의 스칸다 반도 쪽의 나라들, 주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회주의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 이론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산주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자원이나 서비스가 모두 균등해요. 그래서 모두 우리 노원한테 엠빵 똑같이 나누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 인력도 모두 국가에서 고용하고 시설도 장비도 전부 나라 겁니다. 나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역별로 의사를 일괄적으로 배치를 해.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접근성은 좋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건 역시 나라에서 우리 똑같이 골고루 나눠 먹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자, 좋은 건 의사를 지역별로 국가에서 일률 배치를 하니까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어. 한마디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접근성. 그 다음에 국가가 보건의료를 기획 공급하니까 빈틈이 없어요. 중복도 없어요. 빈틈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라에서 일률적으로 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료 조직 체계가 갖는 경직성, 한마디로 융통성이 없이 빡빡하게 일하는 겁니다. 원칙대로 입각해서 일하는 게 좋지만 이거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일할 게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없는 거죠. 또한 의료인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굳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의 질이나 의료인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니까 의료가 질적으로 발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국가 경제 수준과 행정 조직에 따라서 한번 나눠볼 건데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책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레모라는 사람과 클레츠코프스키라는 사람이 나누어 본 조직인데 이건 책을 통해서 책에 있는 표를 보면서 설명을 수업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챕터입니다. 의료보장제도입니다. 의료보장제도. 요거는 우리 책에는 제도적 배열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책들을 보시면 의료보장제도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편하겠어요. 크게 약어도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NHS 요거는 국가보건서비스 유형입니다. 두 번째 NHI 요거는 사회보험 유형입니다. 보험 인슈런스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자유기업 방식, 사본 방식이라고 하면서 자유주의형 방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앞서 말씀드린 1번과 2번, 요 1번과 2번은 두 개를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스도 밑에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NHS 가겠습니다. 자, NHS는 일단 정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역시 상당 부분 사회와 국유화, 나라 겁니다. 나라 거. 그럼 앞에서 말한 사회보장하고 비슷한 개념이 살짝 있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 나라가 전부 다 관여하기 때문에 요거를 나라가 통제할 수 있어요. 이제 좋겠죠. 이런 면에서는. 그 다음에 조세 제도를 활용해서 재원 조달을 하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나라가 돈을 거둔 걸 가지고 온 국민에게 나눠주는 형태니까 공평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단점으로는 일률적이면 항상 뭐든지 일률적이게 되면 잘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굳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조세로 인해서 나라에서 전부 다 나라에서 거둔 돈으로 모든 국민을 치료해주기 때문에 거둔 세금이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게 됩니다.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게 돼요. 국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모두 의료에 많이 쏟아붓게 돼요. 그 다음에 의료 그 수용자의 비용 의식. 이거 나라에서 공짜로 해주니까 그냥 막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의료를 받는 분이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굳이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 돈 내는 게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로 영국이나 스웨덴, 이탈리아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다음 사회보험 유형입니다. 자, 요거는 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제도. 자, 주로 1차적으로는 국민보험의 재원을 보험료로 재원을 조달합니다. 국민이 낸 걸로 합니다. 앞에서 뭐였죠? 전체 다 100% 국가에서 거둔 돈만 갖고 할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국민이 낸 세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합병해서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장점은 자, 보통 요거를 결정하려는 의결 기구를 가집니다. 보통 국민건강보험 운영하에 가서 여러 가지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요거를 결정해서 어떻게 하자라고 땅땅땅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신들이 결정한 거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잘 지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이 비슷한 건데 건강보험공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공단이라는 데서 실제로 다치면 내가 치료를 받고 진료를 받는 병원이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공단에 돈을 주는 겁니다. 물론 나도 일부 병원에서 돈을 주긴 합니다만.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만 돈을 받으면 되는데 공단에도 돈을 또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요거를 제3자가 돈을 준다. 3자의 지급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3자가 의료기관에 돈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돈을 50원을 줘야 되는데 50원을 제대로 줬나 안 줬나 이런 따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의료기관과 보험자 간의 마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원 입장에선 환자한테 100% 받으면 될 돈을 환자한테 50%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50% 받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증가에 대해서는 억제 기능이 취약해요. 그래서 보험 재정을 위해서 돈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돈이 하염없이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특히 우리나라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건강보험에 가면 내 돈이 100% 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쉽게 병원을 이용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료비 증가에 대한 단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과서에도 제가 나눠드릴 건데 이렇게 NHI 방식과 NHS 방식을 서로 비교해서 여러분이 이 칸을 채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떠며 재원은 어떻게 모으고 있고 요거는 주로 어떤 급여 내용인가? 자, 주로 보험제도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치료를 중심적으로 하겠고, NHS는 나라에서 중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방중심적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통제 기능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자유주의입니다. 요거는 다른 책들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게 자유기업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건 사보험 우리가 저번 앞에서도 살짝 얘기했던 뭐 삼성화재 이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의료 자원의 3분의 2, 그 나라의 3분의 2 정도가 민간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개인이 부담 정도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온 나라 사람들이 나라에서 해주는 건강보험이 하나도 없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삼성화재, 무슨 화재에 다 가입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보험 되게 비싸잖아요. 그죠? 네, 비쌉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보험이 아니라 나라에서 하는 보험이,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기 때문에 개인의 보험비를 얼마나 낼지 어떡합니까? 병원과 보험사가 함께 정합니다. 삼성생명 이런 데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와 병원이 협상해서 야, 우리 치료비 IV 하나 놓을 때 얼마 받자. 이렇게 수가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통제해서 정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험 정도에 따라 격차가 큽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어요, 수업 때. 맹장 수술 돈 없으면, 사보험 없으면 그냥 배 아프고 약 먹고 진통제 먹고 염증 치료하는 거예요. 터져도. 그런데 돈 있으면 수술 받는 거. 그게 뭐죠? 보험의 정도에 따라 격차예요. 어떤 보험은 여기까지 되는 보험을 가입하면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결국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건강 격차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국가의 재정은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민간 영역에 비해서 공공 영역이 보유한 의료 자원, 요런 곳에 대한 의료 이용 비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크게 통제를 하지 않으니 공공 부분보다는 민간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진료비 보상 지불 제도입니다. 요거는 돈을 지불을 해준다. 이거는 뭐죠? 의료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방법. 내가 의료를 받고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내는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진료 행위별 수가예요. 뭐죠? 진료를 한 행위별로 돈을 매겨서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의료인이 제공한 시술에 따라 값을 정해 놓습니다. IV 하나 놓으면 얼마? 이렇게. IV는 뭐 1,000원 이렇게 정해놔요. NMA 700원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것에 따라서 IV 한 번 하면 700원씩 주는 거. 이렇게 정해 놓은 걸 진료 행위별 수가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질병은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그럴 땐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많은 만큼 더 힘든 건 의료인에게 더 많이 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의사의 재량권이 큽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정하면 수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질적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첨단 의과 기술도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의사의 재량권이 높고 많은 걸 하면 할수록 좋은 건 알지만 과잉 진료, 과잉 의료 남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를 약간 수정한 형태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상대가치 수가제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진료 행위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상대적 가치를 매겨. 예전엔 하기만 하면 무조건 IV 700원, 1,000원인데 상대적 가치를 매겨. 이거 하는데 얼마큼 힘들었어? 얼마큼의 재료비가 더 많이 들었어? 라는 수고스러움, 어려움, 노력, 여러 가지 비율, 정성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수가를 책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두제입니다. 인두제는 뭐니, 이거 사람 머리대로 돈 받는 방식이에요. 주로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영국. 요거는 등록된 환자 주민 머릿수에 따라 돈을 주는 거예요. 환자로 등록되거나 환자로 등록될 만한 사람의 그 마을 사람들에 따라서 그 숫자에 따라 의사에게 돈을 줘요. 자, 관리도 굉장히 운영도 좋습니다. 사전에 얼만큼 그 마을 주민 100명 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얼만큼 의료비가 나갈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영국 주치 제도 개념이기 때문에 예방 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집에 할머니가 고혈압 있었고 아들도 고혈압 있고 손자도 고혈압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예방 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자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한테 그 의사를 지정해 줬으니까 선택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과소 진료로 의료가 크게 발달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동네 사람들 내 담당 환자로 지정을 해줬으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크게 발달하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얘기 드려요.
자, 세 번째, 봉급됩니다. 봉급, 그야말로 봉급, 월급 받는 겁니다. 자, 이 의사에 따라서 경력 기술에 따라서 돈을, 보수를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줍니다. 자, 의사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얼마 받을지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굳이 필요 없어요. 예, 의사가 입장에선 돈이 안정돼요. 가만히 있어도 환자가 안 와도 내 경력에 따라 이미 월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관료화 되겠죠? 형식화 되겠죠? 굳이 뭐를 열심히 하려는 의사는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포괄수가제. 자, 요거는 병원에 가시면 많이 들어보는 거니까 좀 주의 깊게 보세요. 자, 요거는 아까 앞에서는 NMR을 한 번 하면 700원, IV인 1000원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요거는 행위에 따라 정해진 게 아니라 사례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밑에 나올 건데 맹장 수술을 하면요. 우리나라는 전국 어느 병원 가도 맹장 수술 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편도선 수술 전국 병원 가도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병원 가도 편도선 수술은 30만 원, 70만 원 따로 받고 더 받고 덜 받고 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진료 요 사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빨리 치료하고 빨리 내보내면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환자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은 좋은 의료를 해서 감염이 없게 빨리 퇴원시켜야지라는 의료의 질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 그래서 의료비 상승 억제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 사전 예측이 가능하죠. 원래 카타락 수술하면 얼마입니까? 15만 원 딱 정해져 있어.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행정 처리도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의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카타락 환자 수술 받을 거면 빨리빨리 입원시키고 퇴원시켜서 회전율을 높여주는 게 내 수입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행정직의 진료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카타락 환자니까 얼마나 빨리 퇴원시키십시오. 이 약은 여기까지만 쓰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진료비가 100만 원이 나오면 이 안에 약값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하나를 빼서도 환자 치료에 호전이 된다면 이걸 굳이 빼주세요. 라고 행정에서 요구할 수도 있겠고 지나치게 간섭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져서 2002년부터 포괄수가 제도를 조금씩 변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09년부터는 신포괄수가제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원이나 처치 등의 선건 포괄수가제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의사의 시술에 대해서는 행위별로 보상을 해줘요. 우리 앞에 1번 뭐 NM 하면 얼마 이렇게처럼 CVP 카테터 삽입하면 얼마 이렇게 돈을 따로 주는 겁니다. 근데 의사들이 불만이 좀 줄어들겠죠. 이런 방법을 현재 취하고 있고 현재 시범 사업하고 있습니다. 자, 총액제 가겠습니다. 특징. 요거는 총액제는 진료비 총액을 미리 이렇게 정해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미리 계산을 뽑아보고서 미리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해봐요. 자, 그래서 보험자 측과 의사 간에 국민에게 얼마큼 제공될지를 대충 계산해서 추계하고 협의한 다음에 금액 진료비를 총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미리 계산했으니까 어때요? 과잉 청구할 수도 없어. 과잉 진료를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대신에 문제점은 중간에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정해놓은 게 변동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중간에 이런 기계가 새로운 것이 도입이 되면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기계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료비 교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거를 의사단체와 보험자 측이 함께 금액을 정하거든요.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정하기 때문에 항상 진료비에 대해서 요 총액 추계하고 사전에 협의한 요 진료비 총액, 요 금액을 정할 때 약간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랑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들을 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라별로는 다음 차시에,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거고, 오늘 여러분이 학습해서 갖고 올 내용들은 주로 나라별로 채택하고 있는 특징들, 그 다음에 진료비 수급과 제도에 대해서 여러 특징과 특징, 장단점,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이 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요거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교과서를 한번 다시 리뷰를 하시면서 학습한 내용을 머리에 담아갖고 오시고 수업 때에는 요 담아갖고 오신 내용들을 가지고 빈 박스를 한번 채워서 학습 얼마 정도 잘 됐나 점검하고 퀴즈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